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비롯한 화천대유 임직원에 대해서 과도한 금액이 지급되면서 주요 인사에게 5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의혹도 함께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 현황 김선웅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민적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요. 17명의 검사로 구성된 수사팀이 오늘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자, 수사팀이 가장 먼저 밝혀야 할 부분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네, 소위 말해서 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건은 결국은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계가 있고요. 네. 처음에 누가 수익을 얼만큼 배당하고 얼만큼 못 가져갈지가 계약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겠죠. 그리고 그 설계 과정에서 누가 이것을 그 담당을 하게 될 것이 선정 과정이 있었고요. 이런 예. 설계 속에서 이 선정과 설계가 또 다시 한 번 더 정리가 되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설계와 선정과 수익의 발생 이 네. 과정들이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지나가는데 여러 가지 우연의 결과 수익이 커진 것인지 예. 아니면은 결과적으로 이 높은 수익이라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이 수익을 가진 이해 공동체가 설계 과정에도 들어가고 선정 과정에도 개입하고 수익도 배분받고 예. 나눠가지고 하나의 띠로 연결된 것인지 그렇다면 이거는 성공한 사업이라기보다는 비리가 되겠죠. 그렇군요. 바로 이 부분들을 확인하기 예. 위해서 이 설계와 수익을 얻은 주체들은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화천대유라든지 뭐 천화동이라든지 실소유주라든지 임원들 관련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나오죠. 그 사람들과 이 설계를 하고 또 승인한 그런 핵심적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담당자인 유전본부장이라는 네. 그런 사람들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고 그 연결고리가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이 수익과 설계가 연결되는 하나의 띠가 됐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 압수수색한 곳들이 화천대유 본사라든가 청와동인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압수수색했거든요. 그렇다면 설계와 선정을 누가 했고 이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말씀처럼 얽혀 있다는 것을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누가 얽혀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저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예. 이제 지금 유원홀딩스 관련돼서 오늘 또 최근에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네. 결과적으로는 이 띠가 연결되는 것은 결국 사람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관련돼서 이 구조들을 설계하고 만드는 것의 핵심적인 인물로 남욱 변호사가 지목이 되고 있죠. 예.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위 성남시 입장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 관련된 모든 실무를 총괄했던 사람이 유전 본부장입니다. 이 중간에 흥미로운 인물로 이제 정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정모 변호사가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이 관련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취업을 하게 됐고요. 예. 예. 이 사람이 남욱 변호사와 관련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 이번에 이 컨소시엄의 대표가 되는 성남의 뜰 선정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심사위원이요? 그렇죠. 예. 선정될 사람이 심사를 할 사람을 어떻게 보면 뽑아준 거라고 예. 꼽아줬다, 정확하게 예, 추천했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 제기가 확인될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결과적으로 수익의 연결성이 있는가를 봐야 하는데 지금 유원홀딩스라는 회사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 정모 변호사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 유전 본부장이 같이 동업 형태로 이 사업을 하고 예. 있다는 거를 정모 변호사가 인터뷰로 인정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또 이 전화번호 연락처가 남욱 변호사와 관련돼 있는 천화동인 사무실과 연락처가 네. 같았다는 보도도 있고요. 아.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결국은 가장 큰 수익을 본 사람과 이 구조를 설계한 사람, 선정한 사람이 하나의 틀로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각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수익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따라서 이것을 주도하고 여기서 이익을 본 주체들이 누구인지 밝혀질 네. 거고요. 또한 이것을 덮거나 은폐하기 위해서 했던 로비라든지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도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밝혀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3주가 지나서 이제야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렇다면 모든 증거 자료들이 다 어디로 숨겨놨든지 사라진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남욱 변호사입니다. 네. 네. 아주 공교롭게도 수사 시작 전에 갑자기 미국으로 갔죠.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일단은 결국은 사람에 대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진실을 밝혀낼 수밖에 없는데 이 수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결국은 모든 비리가 의심되는 사건의 마지막은 그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귀결되는 거거든요. 예. 이상한 자금 흐름, 물론 이 수익 배당의 흐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FIU에서 관련된 내용을 경찰에 4월경에 통보도 예. 했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경찰이 당시에 관련돼서 이제 이 천화동인에 관련된 화천대유와 관련자를 소환했다라고 하는데 예. 예.
오히려 이분과 관련돼서 약간 문제가 되거나 수사가 될 거라는 정보만 입수하고 그럴 수 제대로 있었겠네요. 된 예. 증거는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그럴 수 아닌가라는 있네요. 문제 제기도 네.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수익을 어떻게 흐름이 어디로 갔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들을 좀 파야 하는 겁니까? 먼저 검찰 그 쪽에서? 수익 있잖아요. 네. 수익이 지금 얼마나 난 겁니까? 일단 4,400억 정도 배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천화동인 주주들이 받았고 네. 그리고 지금 그 외로 또 분양 수익이 또 4,500억 정도 나고 있다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네, 결국은 이제 두 가지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엄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게 얼마인가? 예. 이게 첫 번째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이 사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구의 분양 시행권을 가짐으로써 얻는 이익이 얼마인가? 화천대유가 시행권을 갖고 그렇습니다. 예. 이건 완전히 별개인데요. 문제는 이 두 가지 다에서 굉장히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익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담당자들이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네. 되어 있고요. 예, 예. 또 마지막으로 이게 종국적인 수익도 아닙니다. 이 수익이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도 없고 앞으로 미처분 수익들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예. 또 분양 시행권도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지금 굉장히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또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가와 관련돼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은 예, 이제 예. 지가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고 높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배 만배 오르진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 사건의 본질을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누가 이익을 가져갔는지도 있지만 이런 개발 사업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이 정도 땅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땅을 갑자기 인허가권을 동원하게 될 경우에는 갑자기 이게 30배, 40배의 땅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엄청난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거는 공공의 이익이고요. 이 땅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공용 수용으로 법으로서 강제로 수용할 수 있게 네.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인허가는 공적인 역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공적인 제도와 역할이 동원돼 가지고 엄청난 이익이 만들어지는데 예. 그 이익을 특정인들이 가지고 수익을 얻고 자기들끼리 건물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는 거. 사실은 거기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앞서 이제 돈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이 회사의 이런 수익들이 그리고 이런 배당한 그 자료들이 회계 자료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어디 숨길 수도 없는 것이고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걸 다 이제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도 그동안 공개 안 했는데 계약 내용도 다 드러날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가장 핵심적인 조항을 만약에 보자면은 예, 예. 여러 쟁점이 있겠지만 1,822억 원 이 조항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소위 말해서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서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을 1,822억 원으로 제한한 규정이 있거든요. 예, 예. 왜 이 금액으로 제한을 했는가? 아, 이거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가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네. 즉 이 금액은 누가 제한했고 누가 승인을 한 것인가? 이보다 더 높은 수익이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는데 왜 했는지를 보여야 하고요. 예, 예. 실무적으로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금융 대출을 하는 경우에 금융기관들이 원금과 이자 합친 금액들을 일정한 배당의 한계로 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성남의 뜰 컨소시엄의 다른 금융기관들도 이런 한계치들이 정해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금융기관도 아니고요. 어떤 원금과 이자로 특별한 금액을 한정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금융기관처럼 특별한 캡을 씌웠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수사에서 명확하게 밝혀질 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밝혀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성남도시개발 전 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도 뭔가 검찰이나 경찰이 키맨으로 좀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소위 말해서 민관 합동이라고 했을 때 민을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 김만배 씨와 그리고 또 남욱 변호사로 추정이 되는 걸로 예, 보인다면요. 관으로 한다면 다시 성남도시개발공사였고 해당되는 내용을 실무를 다 총괄하고 기획했던 사람은 유본 분장이 맞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각자 가장 키맨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봐야 하는 거는 결국 민관 합동과 공동이었는지 아니면은 민관 유착이었는지 그 부분을 예. 봐야 하고 예.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위 말해서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야도 정치적 공방이 심하잖아요. 네. 네. 이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설계는 본인이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뭐 윤석열 전 총장은 몸통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지사도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지금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여러 가지 고소 고발들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형태거든요. 이 이익을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았다라는 식으로 추정해가지고 고발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 뇌물죄에 관련돼서 직무대가성이나 실제로 이익을 받은 게 있는지를 볼 것이고요. 아하. 또 한 가지는 뇌물이랑 관련이 없더라도 배임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직 예. 고발되지는 않은 걸로 보이는데 예, 예. 소위 말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는데 특정한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손해를 보도록 설계를 하거나 요청을 했다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야당에서 하고 있는 네. 예, 것이죠. 예. 지금 사실 저희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양쪽에서 모두가 저쪽 게이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네. 예. 어찌 보면 정치의 지지와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특정 정치 세력의 문제로 보고 싶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저희가 지금 나오는 인물들도 그렇고 관련자들도 그렇고 모든 걸로 봤을 때 예,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권력과 토건적인 이익들이 결합된 형태이고요. 예. 어찌 보면은 로비와 이익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야를 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누가 책임이 있는지는 나중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서로 방어를 하거나 공격만 하고자 하니까요. 그렇군요. 객관적인 돈의 흐름과 적어도 핵심적인 실무자들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부터 좀 엄정하고 빠르게 검토하고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여야를 가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설명은 해주셨지만 그래도 뭐 고문단이었던 법조인의 면면을 본다거나 이러면 이 사람들도 모두 좀 조사 대상이 될 것인가. 박영수 전 특검이나 권순일 전 대법관 고문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2015년에 생긴 이 신생회사에 이렇게 화려한 법조인이 필요했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화려한 고문단이 있는 것 치고는 이번에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예, 처리와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예. 회계적으로나 회사법적으로 그렇게 엄밀하게 보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명망 있는 법률가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점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 사건은 이 사업권을 따내는 것 과정에 있어가지고 혹시 비리가 있었는지 부분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 정도의 큰 이익이 발생한 부분들을 만약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추진을 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 문제 제기를 막기 위한 로비 혹은 그 로비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지출하고 한 다른 형태의 또 부패가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거는 이 사건이 만약 비리라면은 이 비리에 대해서는 비리가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이와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 아들 앞서 퇴직금 이야기 하셨잖아요. 50억을 지금 받은 게 논란인데 이와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아버지 보고 준 뇌물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는 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뭐 스타 경영자가 아닌 이상 그런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겠죠. 예. 저희로서는 이 부분들을 검토함에 있어가지고 제일 핵심적이 되는 거는 왜 이 금액을 책정했고 어떤 규정을 책정했는지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예.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직무 관련성인 겁니다. 예, 예. 특히나 이제 이 취업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곽상도 의원 쪽의 의정 활동과 관련된 일정한 직무상의 대가로 한 것인지. 혹은 곽상도 의원이 이 화천디와 관련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것을 기대하거나 요청한 게 있었는지 예. 바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경제 공동체로 본다면 본인이 뇌물죄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제3자 뇌물죄로서 구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이후에 정치권에서 지금 50억 약속 클럽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한마디로 이 50억을 이 특정인뿐만 아니라 관련된 고문진이나 여러 유력 인사들한테 이런 배분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놨었고 그들한테 이런 거 설계를 해놨다라는 네. 이야기고요. 예. 자영업자분들은 돌아가실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아주 그러니까요. 난리가 났죠. 네. 예. 자기들끼리 법적으로 이제 토지 수용하고 인허가 해가지고 땅 가치 엄청나게 불려준 다음에 그거를 막아줄 수 있고 그거를 이익을 공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유치를 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게 많이 밝혀진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수사를 파헤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적어도 어떤 정치적 고려가 없이 그 본질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네. 이러한 거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고 그게 어디까지 갔는지와 그리고 또 이것을 덮고 이거를 덮은 거를 또 덮기 위한 것들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를 봐서 사실 이 거대한 카른타리들을 해체할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 그 곽상도 의원 아들 그 50억 받은 게 논란이 된 게 해명이 자꾸 나오는데 뭐 산재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산재 신청도 안 했다고 그러고요. 화천대유 해명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객관적으로도 보셨어요? 납득이 전혀 가지 않는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만약에 어떤 산재 신청을 했고 산재라는 거는 사실은 보통 일반 근로자들이 자기 산재를 인정받고 보상받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예,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얼만큼 노동 능력이 상실됐고 치료에 얼마나 들고 이런 부분들을 엄청 증명하더라도 받을까 말까 하는 금액입니다. 근데 적어도 왜 그 금액을 산정해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전혀 못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이제 몇몇 도시개발공사랑 관련돼서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 상태나 종합적인 것들을 봤을 때 예. 과도하게 많은 퇴직금과 임금을 아. 설정한 경우에는 그거는 그 회사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는 그럴 그런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져서 이러한 이익을 곽상도 의원이라든지 여러 관련자들에게 어떤 직무 수행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라면 그건 뇌물죄에 관련된 영역이 될 거고요. 예. 그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법인 입장에서 법인한테 과도하게 법인이 어떤 금액을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횡령의 이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설명해 주신 게 어쨌든 그렇게 과도한 퇴직금을 받은 사람들이 조금 더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회사에도 결국에는 업무상 배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 지급했다고 하는 그 부분이 감사 보고서에는 이 퇴직금 지급 항목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과연 이 50억 원의 출처가 어디일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네,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호화 법률 고문진을 가진 회사치고는 회계와 내용에 있어 굉장히 허술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은 뭐 한 회사에서 모시기도 힘든 분들이 다 모여 있는데 퇴직금 지급과 회계 기준에 있어가지고는 정확한 내용들이 네. 전혀 없고요. 예. 또 마음대로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400억이니 300억인을 인출한 부분들도 있고요. 예, 예. 결과적으로 이 과정들을 보면은 이 금액이 뇌물로서의 성격이 있는지 뇌물로서 흘러갔는지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저는 이 천화동인과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소유주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네. 자금의 소스와 흐름들이 나타내는 하나의 주의기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당장 드러나야 될 게 이제 누가 설계를 했는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설계 과정에서 누가 개입했는지 이런 부분이 쉽게 밝혀지겠느냐. 사실상 증거가 다 인멸됐기 때문에 밝히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도 그럴 위험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오래된 비리라고 볼 수가 있는 네. 사안이고요. 예. 여러 층층으로 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향후에 문제가 안 되도록 덮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수사를 밝혀야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덮기 위한 작업들에 대해서는 규명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 덮으려고 했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피의자라고 할 수가 있는 남욱 변호사가 출국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나머지 가장 핵심적인 관계자인 정 변호사와 유본 부장 같은 게 아직 국내에 있기 때문에 예. 이 관련해서 특히 유원홀딩스와 이 성남일대 컨소시엄과 화천대유와 천화동이 이 모든 것들의 연결고리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오늘 검찰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부분들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직격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남 변호사 같은 경우 지금 출국해 있잖아요. 국내로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피의자로서 이제 인지가 되고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라면은 소위 말해서 국제공조를 통해 가지고 소환을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남욱 변호사 외에 나머지 사람들과 관련된 이슈들을 빠르게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로 큰 일들을 벌인 것 치고는 치밀하고 정밀하게 계획하지 못한 부분도 좀 보이는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 고문진과 화려한 사람들로 덮으려고 이제 설계를 한 게 아니라는 의구심도 네.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 이것들을 하나하나 해체해 가지고 결국은 다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와 선정과 수익과 수익. 네. 배분의 메비우스의 띠가 어떻게 했는지를 꼭 밝혀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성훈 변호사 지적대로 이번 사건은 토건 비리일 가능성이 크고 여야 정치인 누구든지 다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